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영산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찬규라고 합니다. 평소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사주 명리학을 새로이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주 명리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내용은 먼저 사주 명리학의 기원, 음양오행, 정관과 지지의 성질, 사주팔자 정하는 법, 육신, 화평충파, 신살론, 격국과 용신 등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주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사주입니다. 1328년 9월 18일 출생하여 1398년 5월 10일 사망하기까지 명나라를 건국하며 왕위에 머무르는 30년 동안 공포 정치를 휘둘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진, 임술, 정축, 정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달,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태어난 해로서 연주라고 하고요. 임술은 태어난 달로 월주, 정축은 태어난 날로 일주, 정미는 태어난 시로 시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에 넉자는 하늘의 뜻을 담은 천간이라 그러고요. 밑에 넉자는 땅의 뜻을 담은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대운이라고 표시한 것은 10년 단위로 이 사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사주풀이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 진술충미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황제의 사주라고 말하는 아주 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중국의 청나라 말기 원세계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83일간 재위에 있었는데요. 이 사주를 보여드리는 것은 8글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사와 미 사이에 오가 빠져 있고요. 미와 유 사이에 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 오는 권력을 나타내고요. 신은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이 사주의 그 표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이 사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황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 내용에 들어가서 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사주 명리학이란 그 사람의 생년 월일시의 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숙명을 예지하는 학문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발달은 3천년, 수천 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서 재성년 및 학사들의 연창 구명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로 이를 하나의 체계를 세워 세상에 공표한 것은 중국에 거주하던 태화 서봉당에 거주하던 서공순 선생이라는 것이 통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공순 선생은 서자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요. 연해자평이라는 책을 편술하였으며 연해자평은 사주 명리학에 현존하는 서적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연구가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시대에 낙록자, 기곡자 선생 등이 있었고요. 한나라 때는 근중서, 사마리, 동방사, 엄군편 선생이 있었고 한말 삼국시대에는 관로, 진유곽, 진나라 때는 곽과 북제시대에는 위정 등이 세상에 알려진 대가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당나라 때 원천강, 일행선자, 이여중 선생 등이 있었는데요. 연해자평에 의하면
당나라 이어중 선생이 사주팔자 중에서 연간을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행의 생극을 알아보는 법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주 명리학상에 철칙이 되어 있는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의 생극을 구명하는 법은 서공순 선생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시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사주 명리학은 이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제연 및 학자에 의해서 연구되어 장시일에 걸쳐 연찬 전승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최초의 편술서인 연애자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옛부터 널리 행하여져던 오성술이 중국에서 널리 행하여져던 오성술이 당나라 때까지도 사주 명리학과 막상막하의 세력을 다투었는데요. 송나라 때 와서 연애자평이 공표된 이후 중국에서는 그 잠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오성술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그 확중률이 사주 명리학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이었는데요. 연애자평이 공표된 후에 신봉 장씨가 쓴 병류 명리정종, 명나라 때 만류어 선생이 펼쳐난 삼명통해 등이 세상에 나왔지만 별로 큰 진전이 없었는데요. 명조 초기 태조 주원장 시대의 명제상으로 알려진 유백원 선생이 쓴 적천수가 약 4, 500년 동안 비전되어 오다가 청나라 때 세상에 알려져 사주 명리학상의 일대 약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청나라 초에 진수함 선생이 적천수 원본을 주해한 적천수 지묘가 저술되었고 청나라 중엽의 임철조 선생이 의한 적천수 천미 그리고 1935년 설학호 선생이 적천수 징의를 발행하였고 청대의 무명지사가 저술한 난강망 즉 궁통보감이 오늘날 명리학의 지침서가 되고 있는 고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주 명리학이 전파된 것은 아마 고려시대 때부터인가 부터라고 예상이 판단이 되는데요. 당시 지식인들에 의해서 활용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러나 문헌으로 확인이 된 것은 조선 태종 원년 1401년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명리학은 조선 초기부터 과거 시험에 명과학이라는 과학 잡과 및 취재 과목으로 편입되어 관용지학으로서 활용되며 국가와 왕실의 대소사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명리학은 조선 초기부터 제도권 내 학문이었는데요. 현재처럼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명리학자들은 일제강점기를 둡니다. 일본의 한민족 정체성 말살과 민족정기 억압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학문들과 함께 지하로 스며들면서 명맥이 단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명리학을 온 국민에게 전수한 것은 조선 초기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예만의 위철리 선생의 명학 강의를 번역하여 명리요강이라는 이론 체계를 세운 역학계의 태도 도계 박지환 선생을 필두로 명리학을 실증적으로 체계화한 사주첩경 7권을 편찬한 자강 이석영 선생이 우리나라 명리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주 명리학의 기원과 변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음양오행에 대하여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